연일 한동훈 책임론을 외치는 홍 시장의 행보, 강적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좀 재밌기도 하고 조금 비겁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 그러냐면 한동훈 위원장 처음에 데려올 때는 뭐 칭찬했잖아요. 근데 한동훈 위원장 총선 끝나자마자 그냥 뭐 매일 연일이 그냥 SNS에 써가지고 뭐 책임론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쪽 뭐 얼씬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온갖 그 풍상을 다 겪고 큰 정치인이 된 홍준표 전 대표께서 현재 아무리 시장으로 하방해 있지만 이렇게 자발스럽게 저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. 점잖게 한마디 크게 하시는 건 좋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잠재적인 당내 경쟁자를 일찍부터 싹을 자르기 위한 데 너무 부지런히 나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과 끝난 후에 이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비교가 돼서 저는 좀 많이 비겁해지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홍 시장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떠오를 겁니다. 누구요? 하나는 이재명, 하나는 본인 스스로 홍준표. 왜 제가 이 두 분의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대선 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패배 가장 큰 책임자죠. 본인 스스로가 그 후보자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정비를 통해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당대표가 되고 또다시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완벽하게 해냈거든요.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. 홍 시장님 비슷하시죠.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로 다시 급부상하셨거든요.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서 1위, 2위를 다퉜습니다. 그러니까 패배 하나가 곧 이 사람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가까이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 다시 복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충분한 상처가 나야 나중에 있을 대권 후보로서의 경쟁자로서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행보를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 좀 너무 가혹하신 것 같긴 해요. 제가 봐도.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제 당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고 특검 준비나 잘해라. 이거는 좀 너무 심했어요, 그죠? 이제 보통 황교안 그 당시 그 대표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완전 폭망이라고 평가를 했잖아요. 근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 저지선을 지키는 성과는 좀 있거든요. 그런 부분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건 좀 너무하는 거죠.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서 보통 뭐 홍카콜라라고 하는데요. 아니 홍카 고춧가루 확 뿌리는 거거든요. 예. 이렇게 하시면 본인한테도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탄핵당하고 당이 완전히 망해서 은행 대출도 안 나오는 선거 어렵게 치렀다. 내가 겨우겨우 살려놨더니 당심에서 밀렸지 않습니까? 지난 대선 경선 때. 그러니까 당심을 내가 못 잡아서 결국 선택을 못 받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. 자기 서사죠. 네. 그때 뭐 본인 아니었으면 당이 뭐 없어졌겠어요. 있습니다. 누가 했어도 그 당이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. 민주당 보세요. 지금 공천 저렇게 해도 그냥 여전히 선거 이기고 그러는 문제거든요. 근데 이번에 딱 봤는데 진짜 좀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이렇게 좀스러운 분이었는가? 왜냐하면은 선거 패배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원인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. 그 원인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.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대 윤이 1대6, 1대7, 1대8로 나와요. 그다음에 그거는 국민의 지지층에서도 똑같습니다.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누가 여기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선거를 이끌었어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선거다. 대통령이 계속 초를 쳤거든요. 그걸 알고 있단 말이죠. 당이 앞으로 잘 되려면 그 진짜 원인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그래서 우리가 책임론을 제기하는 거지 누구 쫓아내려고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런데 잘못된 원인을 한의원테 집어넣고 너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서 정작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.